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워크북 40쪽부터 43쪽까지 방어작용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정답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문제들 발췌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표는 사람의 질병, 기역에서 디귿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를 나타낸다. 보시면 그림은 기억이 전염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이런 매개체, 모기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뭐죠? 말라리아죠. 그죠? 말라리아. 병원체 종류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해서 원생 생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디는 결핵과 지금 무좀 말라리아 했고, 결핵 무좀 중에 세균이 있는, 그쵸? 얘가 결핵이죠? 그러면 나머지 니은이 무좀이 됩니다. 무좀은 이제 병원체 종류가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니까 얘는 진핵생물입니다. 당연히 세포구조도 같고, 추가로 핵막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질병, 결핵,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에 사용된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문제가 쉽죠? 그죠? 병원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2번도 보겠습니다. 자, 표는 가는 병원체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고, 나는 가의 특징 중 사람의 질병 A, B, C의 병원체가 갖는 특징 개수를 나타냈다. 독감, 무좀, 말라리아. 자, 그러면 특징을 보시면 독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하죠. 단백질은 갖고 있죠, 껍질. 그리고 곰팡이에 속한다. 안 되죠, 그죠? 독감은 하나밖에 없는 특징이. 그 다음에 무좀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아까도 했지만 곰팡이이기 때문에 독감은 바이러스고, 그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나요? 바이러스라고 했죠? 얘는 곰팡이니까 곰팡이에 속한다 되고, 단백질 같고, 독립적으로 물질에서 되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해서 원생생물입니다. 이 친구도 단백질도 같고, 물질대사도 독립적으로 하지만, 곰팡이는 아니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라리아가 C, 무좀이 A, 독감이 B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1이었네요. 자, A는 무좀이다. 맞죠? B의 병원체는 특징 기억을 갖는다. B의 병원체, 독감의 병원체, 바이러스는 단백질을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C, 말라리아 방금 맞죠?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요. 여러분들 이 병원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자, 가 질병의 특징 세 가지. 나는 가 중에서 질병 ABC에 있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다. 아까랑 문제랑 비슷하네요. 말라리아, 무좀, 홍역. 자, 병원체가 원생생물이다. 요거는 이제 말라리아가 해당되죠. 하나 해당되고, 병원체가 세포구조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 기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징이 어쨌든 3개 나오려고 하면, 기억도 말라리아, 무좀, 홍역, 말라리아는 이게 만족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말라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무좀과 홍역은 병원체가 각각 곰팡이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원생생물이다 안 되고 세포구조다. 무좀은 되는데 홍역은 안 되겠죠. 얘가 B고 얘가 C인 거를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홍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특징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아마 기역만 만족할 것이고, 무좀은 이제 곰팡이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만족할 것이고, 말라리아 원충을 셋 다 만족하겠죠. 그럼 기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처럼 단백질이 있다 이런 게 해당될 겁니다. 그죠? 바이러스도 되는 거. 자, A는 무좀이다. 틀렸죠. 말라리아고. C의 병원체.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이 아니라 복제를 통해서 증식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감염성 질병이다는 다 되죠. 이거는 셋 다 되는 거니까 충분히 기억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 4번 갑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 X를 나타냈다.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죠? R이 좀 이상한가요? 바이러스. 괜히 썼습니다. 그죠? 영어로 쓰려면 잘 써야 되는데. 바이러스. 자, 세균이 다 틀렸고, 유전물질 갖고 있죠.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유전물질을 DNA에 갖거나 또는 RNA에 갖습니다. 그죠?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 독감 바이러스는 참고로 RNA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스스로 못하죠. 바이러스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너무 쉽겠습니다. 갑자기 필기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5가지 질병을 나타냈고, 나는 병원체의 3가지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병원체를 좀 하면, 말라리아는 이제 원생생물 병원체죠. 독감홍역은 바이러스고요. 결핵탄저병은 세균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물질을 갖는다. 유전물질은 다 가져요.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 뭐 그렇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뭐 이거는 사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안 되죠. 2번째, 3번째 특징은.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곰팡이 이건 아니고,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 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C의 병원체는 나의 특징, 이건 물어보려고 그랬구나. 세균은 나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 그렇죠. 세균은 셋 다 되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 첫 번째밖에 안 되고, 원생생물은 얘도 다 됩니다. 세균과 원생생물은 특징 3개를 다 가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처음 감염된 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냈다. 긴 이는 B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여러분 뭐가 먼저죠? 보조 T림프구가 먼저죠. 자, 기억이 보조 T림프구고 니은이 B림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식세포는 X에 대한 정보를 기억에 제시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대식세포를 우리가 디딤 영상에서 항원 제시세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식세포, 뭐 사실 B림프구도 그렇지만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항원 제시세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식세포는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T림프구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니은은 보조 T림프구다. 틀렸죠. B림프구고요.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체액성 면역. 그렇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뒤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보조 T림프구에서 활성화돼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형질세포가 항체 만드는 게 전부 체액성 면역이죠. 여러분 항체가 체액을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그림은 항원 X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간은 대시기가 항원을 잡아먹고 조각을 제시하는 식세포 작용, 그쵸? 자, 항체 기억은 항원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대시기가 항원 조각을 제시해서 그 항원에 맞는 이 항체가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체 기억이 항원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특이적 방어작용이잖아요. 자, 항원 X가 만약에 2차 침입하면 여러분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죠. 요 기억세포만 남고 나머지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또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드는 그게 2차 면역 반응인데 이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자, 8번 봅시다. 8번은 문제랑 보기가 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시죠? 볼게요. 그린간은 어떤 생지에 항원 A를 2차로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처음 주사했대요. 자, 나는 A를 주사했을 때 이 생지에서 생성되는 A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 자, 기니디는 기억세포, 형질세포, 보조 T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여러분들 기억이 지금 여기 항원을 제시하잖아요. B림프구한테. 항원을 제시한다기보다 뭐 항원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항원을 그 B림프구로 활성화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쨌든 항체를 분비하는 니은이 형질세포고 그 디귿이 기억세포고 요 기억이 보조 T림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B림프구도 항원 제시세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그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B림프구가 활성화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 주사했을 때 여기는 이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자, 기억은 보조 T림프구다. 우리가 방금 기억은 보조 T림프 했죠?
구간 1에서 니은이 형성된다. 구간 1은 좀 전에 보셨지만 처음 주사했을 때 이제 2차 면역 반응이었거든요. 2차 면역 반응 때 형질 세포가 형성이 되죠. 그래야 이 형질 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구간 2에서 2차 면역 반응에서 형질 세포가 기억 세포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네. 기억 세포가 형질 세포로 분화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틀렸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 면역 반응. 자, 가야 같은 경우는 가가 세포성 면역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 지금 얘가 이제 기억이에요. 세포 독성 T 림프구에 의해서 병원체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같은 것들이 제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여러분들 이제 B림프구겠죠. 그리고 디귿이 기억세포. 밑에 보면 다 나오죠. 자, 그래서 가는 여러분들 지금 세포성 면역이고 나가 체액성 면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가는 체액성 면역에서 틀렸죠. 보조 T 림프구는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분할을 촉진한다. 그렇죠. 보조 T 림프구는 헬퍼 T셀. 얘는 뭐 온데간데 막 하는 역할 되게 많잖아. 헬퍼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 즉 B 림프구가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건 맞죠. 그죠? 지가 직접 분화하는 게 아니라 이걸 촉진한다고 했으니까. 2차 면역 반응은 기억 세포가 형질 세포로 분화하는 요 A 과정이 2차 면역 반응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10번 볼게요. 자, 그린 가운데는 사람의 체내에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다. 항체 분비하니까 무조건 형질세포. 형질세포는 B림프구로부터 분화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뭘 잘못했어요? 조건 안 봤죠, 그죠?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 얘가 기억세포죠. 그렇죠?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거니까 이 1은 2차 면역 반응이에요. 얘는 2차 면역 반응인 걸 알 수 있고, 지금 얘는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분화하는 얘는 이제 1차 면역 반응이죠. 자, 기획은 형질세포다 틀렸고, 과정 1은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에요. 틀렸죠? 그래서 보조 T림프구는 과정 2를 아까 위에 나왔던 보기랑 똑같죠?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가 형질세포 그리고 기억세포 분화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간단하죠? 자, 가봅시다. 계속 갑니다. 몇 번이죠? 이제 10번인가요? 자, 좀 크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10번.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이거는 뭐 항상 주는 조건이고요. A, B, X를 각각 2회에 걸쳐 주사한 후 AB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지 확인합니다. 자, A는 일단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는데 B는 모르겠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의 A에서 기억을 분리해서 C에, A에서 기억을 분리해서 C에 넣어줬고 B에서 니은을 분리해서 D한테 줬답니다. 기니는 혈장과 기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지 C와 D에 각각 X를 주사하고 혈중 항체 농도로 변하는 그림 같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억이 뭔지 모르지만 줬을 때 항체 농도가 없어요. 근데 니은은 주사액을 주사하자마자 항체 농도가 시작부터 얼마 있죠. 그럼 이 니은에 항체가 들어있다는 소리죠. 항체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혈장에 있죠. 그래서 니은이 혈장이구나. 기억은 기억세포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 기억세포만 주사했을 때 항체가 안 생기지만 나중에 이 항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몇 차,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에서 우리는 기억세포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에 볼까요? 생지 A에서 기억을 분리해서 C에 넣어줬는데 A에서 지금 기억세포를 분리했잖아요. 기억세포를 분리했다는 거는 B림프가 기억세포로 분할됐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특이적 방정이 일어났다는 게 주어지죠. B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B도 B에서 지금 혈장을 분리해가 줬잖아요. 혈장을 분리해서 줬다는 거는 혈장에 있는 항체를 줬다는 거죠. 줬으니까 이렇게 지금 처음에 시작부터 항체 농도가 높았을 거 아니야.
항체를 줬다는 건 당연히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죠. B에서도. 됐죠? 자, A는 동그라미고. 자, 구간 1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구간 어디든 간에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거 맞죠. 구간 2에서 구간 2는 지금 처음에 혈장만 줘서 항체만 줬다가 시간 지나고 항체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X가 주사했을 생지 D한테 X를 주사하면 얘는 이제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프도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앞에 얘랑 다르죠? 답이 5번입니다. 뭔가 이제 문제가 일단 복잡하고 기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이 파트는. 자, A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X에게 A를 2회에 걸쳐 주사했고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Y에게 B를 2회에 걸쳐 주사했다. 그러면 X의 A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와 Y의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데 뭔가 다르죠? 자, X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되었다. 왜? 우리가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얘는 2차 주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랑 똑같아. 이 말은 Y에서 B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기 한번 볼까요? 구간 1과 구간 3에서 앞에 이겁니다. 1과 3. 이때 모두 비특이적 방어작. 여러분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상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구간 1이나 구간 3은 항체 농도가 아직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병원체가 들어오고 신속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나죠. 당연히. 그쵸? 자, 니은 구간 2에서 구간 2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복이 계속 나오네. 그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거야. 단골이네. 이 보기는. 디귿 구간 4에서 구간 4는 지금 2차 면역 반응은 안 일어났지만 어쨌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항체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항체가 체를 타고 간다니까. B림프구에 의해서 형질세포 분화되고 기억세포 분화되고 형질세포 항체 만드는 그 자체가 체액성 면역이니까 항체 농도 증가하네.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거야. 2차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체액성 면역은 일어나는 거죠. 되죠? 자, 13번 갑니다. 다음은 병원체 기억관 이연에 대한 생지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관 이연은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1에는 생리식염수를 2에는 죽은 기억을 뭔지 감이 오죠. 지금 죽은 기억 이 백신이죠. 그죠? 3에는 죽은 니은을 자 2에는 기억에 대한 3에서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각각 생성되었습니다. 2주 후 나의 1, 3에서 각각 혈장을 분리했답니다. 혈장. 여러분들 혈장만 분리하면 이 혈장 안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항체만 들어있고 세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혈장에는 세포 성분, 즉 기억세포는 형질세포 없죠? 세포는 혈구잖아요. 혈구. 그치? 자 그러면 1의 혈장, 2의 혈장 즉 항체만 줬다는 거지. 근데 야는 살았는데 야는 죽었어. 그러면 지금 1의 혈장은 기억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는 소리죠. 됩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1은 지금 생리식염수를 줬으니까 혈장에 항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죽는 거고 요걸 봐야 되죠. 요걸 봐야 되지 얘들아. 2의 혈장은 2는 지금 기억을 줬으니까 기억을 똑같이 줬을 때 살았지. 근데 3은 니은을 줬는데 항우는 기억을 줬어. 그러면 3의 혈장에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지 기억에 대한 항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야. 이 니은이 너무 뭐라 그랬더라. 이 기억 나중에 들어온 항우 기억이 너무 세가지고 방어작용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위에 얘도 죽었잖아요. 생지4도. 되시죠? 이거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을 묻는 문제네요. 됐죠? 자, 나의 2에서 나가 아까 어디였죠? 나의 2에서 2는 지금 죽은 기억을 넣었어요. 그럼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죠. 왜? 죽은 기억을 넣었을 때 항체가 생성되었다 했고 그 항체를 5한테 줬을 때 5도 살았잖아. 나중에 기억이 들어와도 일어났고요. 자, 다의 5에서
다의 5에서 5 같은 경우는 지금 2의 혈장을 줬어요. 그럼 2의 혈장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얘들아, 2차 면역 반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기억세포가 있어야 되지. 근데 얘가 살아는 거는 기억세포 때문이 아니라 아까 이한테에서 얻은 항체, 혈장에 있는 항체 때문이에요.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차 면역 반응은 일어났다 하면 좋죠. 왜냐하면 이 생지 5가 2의 혈장, 즉 기억에 대한 항체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진짜 기억, 이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항원에 대해서 지 스스로 기억세포를 만들 수는 있지만 미리 기억세포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2차 면역 반응은 안 일어났다는 거죠. 자, A 보세요. 3의 혈장. 3의 혈장은 지금 니은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다. 자, 3의 혈장을 여러분들 위에 볼게요. 3은 죽은 니은을 각각 주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3에서는 니은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어요. 3에서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지 3한테는 니은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고 니은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A는 뭐냐 하면 3의 혈장만 물었잖아요. 3의 혈장. 그러면 3의 혈장, 생지 3의 혈액에는 둘 다 있지만 그 혈액의 혈장만 뽑은 거잖아. 그럼 혈장에는 항체밖에 없기 때문에 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요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쉽겠네. 뭔 차이인지 알겠지? 생지 3의 혈액에는 기억세포, 형질세포, 항체 다 있겠지. 니은에 대한. 근데 A는 그 3의 혈장만 뽑은 거니까 그 항체만 뽑았다는 뜻이에요. A잖아요. A. 3이 아니라.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표가는 사람이 1, 3의 혈액에서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 이온을 1, 3의 혈액을 혈청 기니디와 섞었을 때 응집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 1, 2, 3의 A부식 혈액형 모두 다르대요. 그리고 기니디는 1혈청, 2혈청, 항비혈청. 항비혈청. 1의 혈청, 2의 혈청, 항비혈청. 항비혈청에는 베타가 들어있죠. 자,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1을 보시면 1은 응집원 B가 있습니다.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를 같이 가진 사람은 없죠. 이건 무조건 X겠죠.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응집원 B가 있으니까 AB형 아니면 B형입니다. 그 다음에 2는 이제 모르겠고요. 3은 응집소 베타가 있답니다. 그러면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 아니면 O형이에요.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1이 무슨 형이겠어요? 뭐 아니면 이거 해볼까요? 자, 2의 혈액을 볼게요. 자, 2의 혈액은 기억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응집했어요. 그러면 2의 혈액은 응집이 다 되었으니까 AB형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때요? AB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안 됩니까? 지금 나머지는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으면 2의 혈액이 지금 니은 디귿이 지금 1의 혈청, 2의 혈청, 항비혈청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파 베타 둘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둘 다 응집했기 때문에 얘가 AB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를 AB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죠. 혈액형 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럼 1이 B형인 거야. 그치? 어차피 여기는 응집원만 고려하면 되죠. 기니디가 혈청이니까 응집소니까. 그 다음 3 같은 경우는 A, O 뭐 둘 다 가능하지만 만약에 3이 기니디 중에 하나는 항비혈청이라고 그랬네. 자, 그럼 1의 혈청, 2의 혈청은 끝났죠. 2는 AB형이니까 혈청에 응집소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여기 플러스 나왔고 플러스 나왔으니까 얘가 2의 혈청이죠. 그래서 이건 다 마이너스 때리면 됩니다. 2의 혈청은 응집소가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이 A형 아니면 O형인데 여기가 응집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응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항비혈청이 될 수 없어요. 항비혈청은 베타니까 A나 O에는 응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1의 혈청이고 얘가 항비혈청입니다.
그럼 1은 지금 B형이니까 1의 혈청은 여기는 알파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베타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알파가 들어왔는데 1의 혈액이 B형이니까 응집원 B는 응집이 안 되죠. 여기는 응집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1의 혈청이 알파인데 알파가 들어왔을 때 3의 혈액과 응집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A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 끝났죠? 자, 디귿은 항 B혈청이다. 맞고요. 1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맞죠? 2의 혈액에는 2는 AB형이니까 응집소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갈게요. 쭉 올라가서 자, 15번입니다. 자, 표는 세균 X가 사람이 침입했을 때 방어작용, 대식세포, 형질세포, 보조-T세포, 항체 분비 형질세포, B림프구 분화 촉진, 보조-T세포, X를 세포 안을 끌어도 식세포 작용이니까 대식이. 자, 기억에 의한 방어작용, 항체 제액성 면역 맞죠? 보조-T세포 골수에서 성숙됐다. 여러분들 그 T세포는 골수에서 생성되지만 T가 뭐예요? T세포의 T가 가슴샘이라는 뜻이잖아. 가슴샘에서 성숙된 거죠. 3. 대식이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맞죠? 식세포 작용. 답은 3번. 자, 16번 봅니다. 다음은 철수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관련 자료다. 철수가족의 ABO식 혈액형은 다 다르대요. 아버지, 어머니 철수 혈액을 각각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해서 서로 섞었을 때 응집 여부. 아버지 혈구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혈장과 응집이 됐답니다. 근데 철수는 응집이 안 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족의 혈액형이 서로 다르려면 지금 철수는 남자겠죠. 남자라고 칠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 여자인데 아빠, 엄마, 철수 이렇게 있을 때 혈액형이 다 다르려 그러면 부모 세대가 A, B, 자녀가 O 혹은 AB 요거 가능하고 아니면 뒤집어서 뭐 A, A, B, B 이것도 되겠네. 여기는 좀 가능성이 여러 개겠네. 자녀가 하나라서. 자, 그러면 일단 아버지의 혈구가 뭐 O라고 치면 얘는 무조건 안 되죠. 혈구가 O면 응집이 될 리가 없잖아요. 혈장과. 자, 그럼 아버지가 AB형이다 쳐봅시다. 아버지가 AB형이면 어머니의 혈장과 응집이 됐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AB형이라면 엄마가 O형 가능합니까? 엄마가 O형인 거야. 엄마가 O형이라서 엄마 혈장이 알파, 베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응집이 될 수 있지. 근데 철수의 혈장과 응집이 안 됐대. 이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아버지가 AB형이면 응집은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철수의 혈장이 뭐가 있든지 간에 응집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네요. 제끼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A형이나 B형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A형이다 치자. 그럼 어머니 혈장이 응집했다는 거는 어머니 혈장에 알파가 있다는 뜻이고, 그럼 어머니는 O형 아니면 B형이라는 소리예요. 가능하죠? 근데 철수의 혈장과는 응집이 안 됐대요. 그럼 철수의 혈장에 응집이 안 됐다. 그러면 철수의 혈장에 알파가 없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 안 돼요? 아빠 A, 엄마 B, 철수 O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철수 혈장이 아빠가 응집이 안 돼야 되니까. 철수가 O형이면 안 되네. 철수가 AB형이면 가능하죠. 뭐 아빠 엄마가 A, B형은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아버지 A, 어머니 B, 철수 AB면 아버지 혈구와 어머니 혈장은 응집이 되지만 철수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응집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겠죠. 가능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A형 아니면 B형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 요거 두 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철수의 혈구와 철수는 AB형이니까 다 있죠. 어머니 혈장 섞으면 응집 되겠죠. 엄마가 A형이든 B형이든 어쨌든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가질 거니까 철수가 AB형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철수의 혈장에는 동일한 종류의 응집소가 있다. 철수는 응집소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틀렸습니다. 17번 그림과는 어떤 사람의 체내에 병원균 X가 처음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기억세포, 형질세포 중에 하나다. B림프구 항체 분비하는 기억이 형질세포. 그 밑에가 기억세포. 됐죠? 2차 면역 반응. 이거 보이시죠? 2차 면역 반응. 보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 그지? 자, A는 세포성 면역에 해당한다. 여러분 지금 A는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세포성이 아니라 체액성입니다. 구간 2에서 구간 2는 지금 2차 면역 반응이에요. 아, 이거 또 나오네, 이거. 아, 이거 네 번째 아니냐, 지금?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구간 1. 구간 1은 지금 앞에 1차 침입했을 때 항체 농도 증가하기 전 선천적으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납니다. 답 2번. 18번. 표가는 세포 1, 2, 3에서 특징 기니디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니디 순서 없이 나타냈다. 기니디는 1, 2, 3은 각각 보조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형질세포. 해볼까요? 제가 첫 글자만 보세형 이렇게 쓸게요.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거는 보조 T세포죠. 다 되네. 특이적 비특이적이라고 생각했네요. 다 되죠. 보세형 다 됩니다.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이건 T니까 보세. 병원체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게 세포 독성 킬러 T셀. 그러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특징 다 되네. 얘가 세포 독성 T림프 다 되니까. 그 다음 향기비 없다. 누구? 형질세포죠. 형질세포. 한 개밖에 없는 형질세포고 그 나온 니은이 요 특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 두 개가 보조 T세포고, 그럼 보조 T세포가 없는 요거 디귿 X, 요게 디귿이고 여기가 기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죠? 자, 이런 보조 T림프다. 이런 세포독성 T림프고요. 2에서 항체가 분비된다. 형질세포에서 항체 분비되고. 디귿은 병원체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이다. 세 번째 특징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자, 라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린가는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감염된 후 나타나는 특이적 면역 촉진시키니까 얘가 보조 T림프구 너겠네. B림프구 분화되는 얘가 기억이겠네. 자, 기억은 보조 T림프구다. 땡 형질 B림프구고요. 니은이 보조 T세포. 제가 지금 뭐 림프구 세포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림프구가 어차피 세포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T세포, T림프구, B세포, B림프구 똑같은 말입니다. 구간 1에서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생성되었다. 항체가 농도가 높아지고 있죠. 당연히 항체는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됩니다. 구간 2에서 지금 보시면 구간 2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것처럼 2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항체가 줄어드는 시기, 2차 침입 이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 항체가 줄어드는 시기는 이제 항체가 할 일 다 하고 이제 3일 되는 건데 그때 누구는 남아있어? 기억세포는 남아있어야지. 기억세포가 남아있어야 그 다음 2차 침입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억세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4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 피드백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